네, 시작해 보시죠. 예, 좋습니다. 아니 시작하니까 오셨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 가져오셨죠? 아, 네. 아, 죄송해요. 저 이번 주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실 수 있죠. 건강이 모든 최고죠. 네. 그래서 그러게요. 돌아보면은 수험생 때 아팠을 때, 좀 이상하게 잘 아픈 적이 없어가지고, 학교도 이제 그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개근. 진짜요? 그럼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레전드네요. 레전드네, 그쵸. 근데 저희 때는 그게 좀 약간 지켜야 할 어떤 룰을 두는 거였어요. 지금은 뭔가 무식하게 성실한 것보다는 그렇죠. 쉴 때 쉬고 하는 게 또 좋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수업 몇번 하시는 거예요? 좀 저희 다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긴장이 돼가지고 항상 한숨 아니에요? 한숨 아니에요. 한숨을 쉰다면 이제 저한테 쉬는 한숨이겠죠. 파이팅.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나갈 부분은 문학의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워너비 1월 호도 이걸로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뭐 계속해서 우리 4주, 4, 5, 6주 계속해서 고전 시가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전 시가 그렇지. 여러분들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룬 작품 중에서 내신의 시험범위가 또 만약에 겹친다면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또 열심히 익혀보시면은 내신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갈 페이지는 78페이지, 78페이지에 한거 18곡이라는 작품.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세트가 굉장히 좀 재밌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쓱 눈으로 보시면은 고전 시가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현대 시가 나와요. 그래서 현대 시도 읽어야 되는데 왜 또 독서 지금 같이 두문단짜리 글로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근본 없이 섞인 느낌인데 실제로 이제 18년도에 출제되었던 지문이고요. 실제로 이제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문학 같은 지문끼리 이렇게 묶다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묶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약간 많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 교육과정의 어떤 시작이잖아요. 유리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재수생이 좀 적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싸워야 할 재수생들은 그렇지 좀 각오를 하고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 새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과 현대시 그리고 독서 같은 지문이 엮인 요 지문 세트 한번 우리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고전 시간은 한자어가 많으니까 제가 일단 한글 해석을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뒤에 지문을 읽고 문제 풀고 그거 확인해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거 18고 처음 고전 작품 일단 한번 봅시다. 아마 처음 보시는 작품일 것 같아요. 제1수 처음 시작의 내용을 볼까요? 생평의 원한이 다만 충격뿐이로다 라고 나오고 있죠. 생평에는 여러분 그렇지 평생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을 다해 평생을 다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다. 뿐 충효뿐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충효 익숙한 말들 아닙니까? 이 4대부 그렇지 유교를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교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쓴 사람 4대부겠구나 하는 식으로 약간 추측을 해볼 수도 있어요. 충효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내가 평생에 원하는 건 충효뿐이다. 계속해서 보죠. 이 두 일을 여러분 이 문학이든 독서든 항상 이런 지칭 표현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읽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일, 두 가지 일이란 뭘까? 앞에서 말했던 충효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일, 이 두 개의 일을 충효를 말면, 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죠. 하지 않으면, 두 개의 일을 하지 않으면, 충효를 하지 않으면 뭐다?
금수와 다르겠는가? 금수와 다르겠는가? 자연스러운 대답이 떠오르죠? 금수와 다르지 않다. 이를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정말 그치 금수와 다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르지 않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르겠는가 만든 질문 표현 서리법 그렇죠. 이런 표현법까지 찾아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은 충효를 중시 여기는 것 같아. 그래서 충효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 금수는 여러분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예, 비스트. 영어 써서 미안해요. 영어를 오랜만에 쓰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튼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계속해서 볼게요. 마음에서 하고자 한다. 마음으로 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또 뭐겠어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뭐겠어요? 충효겠지. 충효를 위에서 강조했었던 충효를 마음으로부터 하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데? 십제황황하노라라고 되어 있죠. 십제황황은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고전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고전을 볼 때 이 표시가 있으면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한자 표현에 어색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용어 설명을 주고 있고 이 용어 설명을 보면서 잘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용어 설명 십제황황 용어 설명 보면 10년을 허둥지둥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즉 내가 마음으로부터 충효를 하고자 하니까 10년 동안 허둥지둥 노력하면서 했다라는 뜻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왔지. 모모하노라.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모모하노라. 기억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감탄형 종결음이라고 하거든요. 감탄형 종결음이. 즉 이 종결음이를 쓰면은 감탄의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여기 나온 모모하노라. 또 모모하는 보다. 모모리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러한 감탄의 의미를 담은 감탄형 종결음이를 썼다. 어떤 표현법? 영탄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지. 영탄적 어조를 사용했다. 예, 무척 많이 물어볼 수 있는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시겠지만 고전에 진짜 자주 나오는 게 뭐죠? 서리. 방금 본 영탄. 또 여기서 나올 대구. 얘는 또 거의 고전 시가에서는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죠. 네. 그래서 표현법 볼 때 혹시 물어보는 성질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면 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리, 영탄, 대구 같은 거 굉장히 고전에서 자주 나온다.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 이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수입니다. 개교를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구나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개교도 역시 용어 설명이 있어요. 용어 설명을 보니까 서로 견주어 본다라고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견주어 보고 무엇을 견주어 보던 걸까? 이 사람은 아마 이것저것 견주어 봤을 거야. 되면 이제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예. 진짜 이제 입시를 해야 되잖아.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제 뭔가 자신의 점수를 높이기보다는 이것저것 견주어 보는 거지. 내가 혹시 여기에 유리한가? 그것도 있다.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대인데 이제 통합이 된대. 통합이 돼서 이제 국립대랑 통합이 된대. 그러면 저 대학 내가 입학했을 때는 지방대지만 통합되면 국립대가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미안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적을 올려놓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이것저것 견주어 보다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것저것 견주어 보다가 어때? 공명이 늦었다 하는 겁니다. 공명은 벼슬에 대한 합격. 여기서는 벼슬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이것저것 견주어 보다 보니 벼슬길로 가는 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견주어 보다 보니 벼슬길이 늦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보죠. 부급동남하여 이 어공부급하는 것을 읽기도 싫죠. 이럴 때 이용해야 되는 게 뭐다? 용어 설명. 용어 설명 보시면 부급동남 여공부급 전부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책을 지고 동남으로 스승을 찾아다니고
하라는 대로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할까봐 마음 졸임. 그래서 붙여서 해석해보면 스승을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는데 스승을 찾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는데 결국엔 어떻다? 내가 남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경이 너무 길었죠. 두 개를 붙여서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스승을 찾아다니며 책을 쌓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녔는데 내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 뜻을 지금 지니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할까?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게 지금 안 될까봐 걱정하는 것. 이것도 바로 여러분 공명이라고 보면 돼요. 즉 벼슬길로 나아가는 거. 즉 어때? 벼슬길에 나아가기 위해서 책도 짊어지고 다니고 스승도 찾아다녔지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다? 그 벼슬길에 나아가는 공명을 이루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세월이 빠르다라는 말이죠. 세월이 빨라서 어떻게 해? 진짜 못 이룰까 한다. 정말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못 이룰 것 같은 거는 역시 위에서 말한 공명, 벼슬길이 되겠지. 이수의 내용은 그게 다예요. 네. 자꾸 뭔가 다른 걸 신경 쓰다 보니까 벼슬이 늦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 나 벼슬 못 이루는 거 아니야? 결국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 세월이 너무 빨라서 진짜 못 이룰 것 같아. 라고 좀 좌절하는 느낌도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루지 못할까봐 그것을 계속 걱정하는 모습이 이수에 제시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사수로 넘어가 보죠. 사수. 강원이 놀지 않니 성준을 버리겠고 강원은 이제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자연이죠, 자연. 여러분 강어가 나오시면 자연으로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연에서 놀고자 하니 뭘 못한대요? 뭘 버리는 거래요? 성주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랍니다. 여기서의 성주는 성스러운 주인, 즉 임금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관직이 안 나가고 자연에서 놀면은 자연스럽게 임금을 모시지 못하는 임금을 버리는 일이 되게 되지. 다음 구절도 똑같아요. 성주를 섬기자니 그래 임금님을 모시자. 벼슬길에 나가보자 하니 뭐가 걱정되는 거야? 소락에 어긋난다. 여러분 소락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속세에 나가 과거 합격해 벼슬길을 선택하면 자연에서 누리는 즐거움과는 어긋나게 되겠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서의 어떤 즐거움과 그렇지 임금님을 모시고 속세에 나아가서 정치를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볼까요? 혼자 기로에 서서 기로는 여러분 갈림길이라는 뜻이죠. 생사의 기로, 생사의 갈림길. 갈림길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갈림길은 뭐가 될까? 바로 자연을 택하느냐 임금, 정치를 택하느냐 이 두 개의 갈림길이 되겠죠. 자연과 임금 사이의 기로, 갈림길에 서서 나는 갈 데를 몰라 하고 있다. 뭐뭐하노라 영탄 적어줘. 좋습니다. 그리고 다루진 않았지만 요거 대꾸 될 수 있지. 강호에 놀자 하니 성주를 버린다. 성주를 섬기되 소락에 이것도 대구. 크게 보면 이것도 대구예요. 대구가 굉장히 많이 성립하죠. 저들이 대구, 쟤들도 대구. 이렇게 한 줄 한 줄로 봐도 대구. 네. 그래서 여러분 대구, 영탄, 서리 이런 친구들은 그냥 고전 논문에서 거의 항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자, 팔수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팔수.
봅시다. 출하면 치군 탱민, 처하면 조월경은. 일단은 배구가 보입니다. 출하면 치군 탱민, 처하면 조월경은. 이게 이제 두 개가 배구를 이루고 있고요. 뜻을 한번 볼까요? 출을 하면 여러분 출은 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나가는 거겠어? 속세에 나가면. 속세가 자연스럽습니다. 출하면, 즉 속세에 나가면 치군택민을 할 수 있대요. 치군택민은 여러분 임금을 모시며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즉 속세에 나가면 임금을 섬기며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지. 자 그럼 한번 추측해봐요. 처하면 조월경은 할 수 있대. 우리 계속 대비했던 게 뭐야? 속세, 자연, 임금, 자연. 이것도 그럼 자연에 대한 표현이니까 처하다란 말은 여러분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에 머무르다? 자연에 머무르다가 될 겁니다. 처하면 즉 자연에 머무르며 자연에 머무르면 조월경은 할 수 있다. 조월경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요 뜻이 달에서 달을 보며 낚시를 하고 구름을 가지고 경작,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달에서 낚시하고 구름 속에서 농사 짓는다. 한마디로 우리 자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속 즐거움. 달에서 낚시를 하고 구름으로 농사를 짓는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네,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이 대비 구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 임금, 자연 속세. 속세에 나아가면 임금을 섬기면 백성을 다스려 정치할 수 있지. 하지만 어때? 속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머무르면은 이런 자연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명철군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명철군자는 아주 현명한 군자입니다. 현명한 군자. 그리고 군자는 한 번 정도 설명해볼까? 군자는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이에요. 유교에서 아주 수행을 열심히 쌓은 사람을 이상적 인간을 군자라고 부르죠. 명철군자, 즉 현명한 군자는 이럴싸 즐기느니 이럴수록 즐긴다는 말입니다. 이럴수록 즐기니 이럴수록 준비한다. 이럴수록 즐기니. 그렇지. 나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 속세에 가야 되나 자연에 있어야 되나. 하지만 현명한 군자는 이럴수록 즐긴대요. 뭘 즐긴다는 걸까? 밑에 힌트가 있습니다. 잘 봐요. 하물며 이제 본인의 생각이 등장해. 하물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부귀는 위기다. 네. 부귀 이제 위기. 영어로 해볼까요? 부귀는 리치가 제일 어울리지. 뿐만 아니라 리치 이즈 크라이시스. 미안합니다. 이거는 형용사고 이건 명사를 넣었네. 아무튼 부귀가 위기다. 부귀는 여러분 성공, 경제적 성공을 말하고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 크라이시스를 말하죠. 라임이 좋습니다. 부귀는 위기. 부귀에는 위기가 있다. 부귀는 곧 위기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빈천거. 빈천거는 여러분 가난한 삶이에요. 가난한 삶을 하오리라 하겠다. 근데 뭐뭐 하리라 일단 영판 찾고 가난한 삶을 하겠어요. 여기서 말한 가난한 삶은 뭘까 그럼? 자연이 되겠다. 답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 부귀. 부귀 영화를 꿈꾸는 건 위기가 있단 말이지. 위험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어때? 가난한 삶을 하겠어요. 자연 속에서 살겠어요. 이런 어떤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6수로 넘어가 보죠. 어떤 흐름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어때요? 나 변수를 하고 싶은데 변술길을 가고 싶은데 못 갈까봐 걱정해. 중간은 어땠어요? 변술길에 나아갈까 자연에 머무를까 고민하지. 이때보다 상황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
이때는 벼슬을 하지 못하는 걸 되게 걱정하다가 이 중간 부분에 와서는 벼슬 할까 자연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팔수 부분에 와서는 이쪽 자연에 조금 더 자연에 남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선택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행장유도, 16수 행장유도하기 버리면 구태여 구하냐? 라고 나오고 있죠. 행장유도도 여러분 요거 설명 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행장유도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겠다. 이건 뭐야? 아니 뭐 벼슬 주면은 벼슬 만약에 구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 너무 초딩틱한 해석을 하면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예요. 아 그래 벼슬 구하면 해서 뜻을 펼치고 아니면 뭐 필요 없지 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버리면 어때? 뭘 버린다는 거야? 뒤에서 힌트를 찾아야지. 구태는 구태여 구지라는 뜻이죠. 굳이 구하냐? 구하겠는가? 뭐가 빠졌겠어? 버려지면 굳이 구하겠는가? 뭘 구한다는 거야? 위에서 나왔던 공명, 벼슬끼리 되겠지. 공명을 넣으면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일단 행장유도의 뜻으로 접근하면 돼요. 행장유도 뭐라고? 아 그래 구해지면 뜻을 펼치고 아니면 버려지면 말지. 내가 버려지면 근데 굳이 내가 다시 공명을 구하겠어?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지. 구하겠는가? 구하지 않겠다. 역시 서리적 표현이지.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태도. 아니, 그래 뭐 구하지 하고 말고 아니면은 내가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볼게요. 산지남 수지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산지남은 산의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산의 남쪽. 수지북은요 물의 북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산지남 수지북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네. 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산이 무슨 산이냐? 북한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북한산. 이 물은요 한강물을 말하는 거예요. 한강. 여러분 북한산의 남쪽이면서 한강의 북쪽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한양, 지금의 서울 옛날로는 한양이에요. 한양. 메인 도시 궁궐이 있는 곳. 네. 사대문 안쪽. 네. 제 모교가 저기에 있었죠. 네. 사대문 안쪽이 여러분 이제 종로 이런 쪽, 네, 이런 쪽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예. 좋습니다. 산지남, 즉 북한산의 남쪽, 한강물의 북쪽, 즉 한양. 한양에서 병들고 늙은 나를 지금 나는 늙고 병들었다는 거야. 한양에서 늙고 병든 나를 마지막 줄 갈게요. 뉘라서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가장 좋습니다. 누가 도대체 나한테 회고미방을 하며 오라고 말라고 하는가 라는 뜻이거든요. 회고미방은 여러분 용어 설명 나오죠. 회고미방 용어 설명 보시면 어떻게 써있어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 지금 그럼 이거 약간 바꿔볼게. 누가 나한테 당신 뛰어난 능력 지니고 있으니 와서 정치하시오. 정치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한테 오라 말라. 그렇지. 벼슬길에 오라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회고미방은 나한테 벼슬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겠지. 왜? 회고밀방의 뜻이 그거잖아요. 당신처럼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벼슬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을 줍니다. 그렇지. 한마디로 이 벼슬 권유하는 말을 하면서 나한테 오라 마라 하는 게 이제 자기는 귀찮다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16수. 와, 드디어 마지막 17수까지 왔어요. 자, 17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이죠. 드디어 끝났어요.
가신 길 만고의 한 가지다라고 나오는데 성현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성현은 정확히는 성인과 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인 현자는 전부 유교적으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냥 옛날에 어떤 훌륭한 위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아주 뛰어난 위인들, 훌륭한 위인들. 그럼 어때? 옛 위인들, 뛰어난 성인과 현자분들이 가신 길은 만고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옛날에 뛰어난 성인과 현자분들이 가신 길은 오랜 세월 동안 뭐였다? 한 가지였다. 그들이 걸어온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저 뛰어난 사람들이 걸어온 길, 가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 한 가지 길이 뭐지?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그 한 가지 길 힌트는 밑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은커나 형커나 이거는 여러분 숨거나 나타나거나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계속 있었던 그 고민들, 대립되는 주제가 뭐였지? 자연에 숨거나, 즉 속세를 버리고 자연에 숨거나, 어디에 나타나겠어요? 속세에 나타나거나, 자연에 숨거나, 속세로 나타나거나, 뭐뭐하거나, 뭐뭐하거나. 그럼 얘네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즉 뭐야? 자연이나 속세가 중요한 게 아니래. 자연에 있던 속세에 있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돈은 어떻다? 어찌 다르니?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돈은 다르지 않다. 이것도 그럼 서리법이 되겠지. 자연에 있거나 속세로 나아가거나 우리가 추구하는 돈은 다르지 않답니다. 그것이 바로 말했던 한 가지의 길, 하나의 도일 거예요. 그렇죠. 일도 하나의 도는 다르지 아니하니 아무데인들 어떠리 아무데인들 아무장소인들 어떠리.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아까 계속 우리가 봤던 자연이나 속세가 되겠죠. 즉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는 성인들 옛날부터 뛰어난 옛 위인들이 걸었던 한 가지 길은 뭐예요? 자연 속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도를 추구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너희들은 아주 힘들었고요. 예,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계속 설명 듣느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쓸 차례입니다. 다작품 학을 해석해드렸죠? 이제 나와 다를 읽고 여러분 문제 5번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지. 5번 문제까지, 즉 82페이지의 5번 문제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8에서 9분 정도 드릴게요. 그러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현대시랑 다들 읽고 5번 문제까지. 어디요? 80쪽 2번에 응. 3번 고위 위기. 어디 보자. 80쪽에 2번에서 한번 네, 고위 위기. 2번에 부위 위기. 80의 부위 위기. 아 그러네. 부기 위기인데. 죄송해요. 교재팀인데 제가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요 제가 만들진 않고 우리 강원이 학원의 교재팀이 만들어 주신 교재. 그분들한테 반성하라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꼭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파이팅! 타가 은근히 있네. 에이.
풀리십니까? 파이팅. 흐르고 있고 답을 조용히 적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남으신 분 답 보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풀어보세요. 다 풀리셨나요? 아, 풀고 딴짓한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공개했고, 네. 일단은 가시는 그래 저와 보고 봤지만 나 작품 제가 또 현대시 시간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 간단하게 좀 현대시 모의고사 현대시 어떤 독해를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요. 예. 일단 이 시는 여러분 박재삼이라는 사람의 시인인데 박재삼이라는 분의 시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 꽤 어려운 시, 저는 나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 보면 딱 어떤 주제 같은 게 뭔가 명확한 느낌이 아니야. 예, 대신 어떤 깔리는 이미지들이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가 이런 시 아닐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볼 수 있는 시인일 거고, 예, 또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 지문을 이제 좀 내신으로 활용하시는 학교에서는 이제 박재삼 시인의 시도 1학년 때는 잘 내지 않지만 2, 3학년 때는 저는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잘 봐요. 진주 장터의 생어물전에는 여러분 전에는 가게, 시장 이렇게 가게, 시장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야? 진주 장터의 생어물, 즉 수산물을 파는 가게,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진주 장터의 수산물을 파는 가게, 시장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가 진 어스름을이라고 나오겠죠. 어스름은 여러분 해가 질 때 깔리는 어둠을 어스름이라고 해요. 야, 그럼 잘 봐. 여러분들이 현대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 중에 하나 있거든요. 자, 시장, 장터 나왔어. 시장, 장터 나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무슨 이미지 떠올리시죠? 활기차. 그렇잖아. 그리고 서민들 간에 어떤 정을 나눠. 서민의 정.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시의 독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학을 읽을 때는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있으니까 이 시어가 나왔을 때 주로 이런 게 있지 않나? 라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배경 지식이 작용할 수 있는데 지워야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여기서 시장은 뭐예요? 여기서 시장이 부여된 속성은 뭐야?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어스름을, 어스름이 생어물전에 깔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둠의 이미지가 지금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민간의 좀 활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이 시장, 그냥 시에서 나타난 시장은 어둠이 깔리는 도시예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는 어스름. 어스름은 지금 시장에 부여되고 있는 속성이에요. 어둠이 시장에 부여되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렇게까지 일단 보시고, 자, 잘 보세요. 두 번째 넘어갑시다. 물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어허, 지금 뭐야? 수산물 시장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뭐야? 여길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생선 장수구나. 우리 엄마는 생선 장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우리 엄마는 생선 장사를 하는구나. 이런 것도 은근히 중요해. 이런 정보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우리 엄마가 생선 장사인데 장사 끝에 다 못 판 거야.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뭐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눈깔에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눈깔을 보면서 지금 뭘 떠올리고 있어? 우리 엄마가 다 못 팔고 남은 그 생선의 동그란 눈깔을 보면서 은전을 떠올리고 있거든요. 은전이 뭐냐? 은으로 만든 돈이에요. 은으로 만든 동전. 여기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 그랬을 때 생선을 보면서 은으로 만든 돈을 떠올려. 근데 이 은전에 또 무슨 속성이 부여되고 있어요? 이 은전, 돈에 무슨 속성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손에 닿지 않는 한이래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 아니야? 돈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손 닿지 않는 한이야. 돈이 뭐라고? 이 사람한테는 손에 닿지 않아서 한스러운 거죠. 여러분, 한에는 살짝 슬픔의 정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미지 구성해볼게요. 우리 엄마 생선 장수인데 엄마가 못 팔고 남은 생선들의 눈가를 봤을 때 은전, 돈이 떠올라. 근데 그 돈에다 무슨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 손에 닿지 않아서 한이 맺히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미지는 뭐야? 가난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 배경식도 안 썼어. 그냥 써있는 거 바탕으로 가난이라는 이미지를 뽑아냈습니다. 예. 이렇게 알고 싶으면 되거든요. 현대식을.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자꾸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울엄매야. 반복하고 있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다음 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봐요. 별받침 또 그리 멀리. 야, 내신 시간이면 이거 어떡하냐? 내신 시간이면 별받침 밑줄 주고, 자, 여러분, 이건 희망이에요. 이렇게 시어의 해석을 넣고 시작하잖아.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별받침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중요한 건 뭐야? 별받침 부여된 속성은 뭐예요? 멀리 있어. 별받침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멀리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뭐야? 가난한 이들한테는 좀 먼 게 벌받이 되겠지. 그러면 그때는 뭐 희망이나 뭐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모의고사 시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별받침 그냥 멀리 있는 거예요. 별받침 숨은 의미가 뭐지?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걸 묻는 문제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설사 물어본다 해도 여러분 이거 객관식이잖아. 여러분 객관식 시험인 거를 엄청 이용하셔야 돼요. 별받침 숨은 의미 나 모르겠어. 그럼 이제 어디서 알려줘? 나중에 객관식 문제에서 그럴듯한 얘기들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별받침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역으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지금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이 시를 처음 만났다면 이때 별받침 그냥 멀리 있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미지를 구성해볼게요. 장면을 한번 구성해볼게요. 어떤 장면이 구성되냐? 우리 오누이, 남매를 말하는 거죠. 머리 맞댄 골방안이 되어있다. 자, 골방은 여러분 작고 구석진 방을 말해요. 작은 구석진 방. 한마디로 굉장히 작고 구석진 좁은 방이겠죠. 거기에서 남매가 왜 머리를 맞대고 있을까? 예. 치기 하는 건가? 미안해요. 혹시 남매이신 분 있습니까? 네. 전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랑 작은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나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뭐지? 누나랑 박치한 건가? 싸운 건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냥 어때? 작은 방을 제시되었고 오누이가 머리를 맞대고 있대. 왜 맞대겠어요? 손실게 떨더라. 추위네.
좁은 방이라서 그냥 뭔가 청내로 나누려고 누이랑 이렇게 머리 맞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어때? 작은 방, 여전히 추운 방, 계속해서 강조되는 건 가난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요인이에요. 잘 봐. 진주 남강이 맑다 해도 강이 맑다? 강은 흐르는 것이잖아. 사람들의 인생을 나타내는 거 이딴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야, 잘 봐. 그냥 남강은 맑은 거야. 맑은 건 뭔가 좋은 속성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야? 이거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야? 왜겠어요? 이 맑은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맑다고 해도 맑은 게 중요하면 해도라는 조사가 아니라 다른 조사일 수 없겠지. 즉 여기서 이 맑은 속성은 그렇게 중요한 속성이 아닌데 왜 맑다고 해도 우리한테 뭔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럼 계속해서 보세요. 오면서 가면서 오면 가면 오면서 가면서 신새벽이나 밤빛 새벽이나 밤에만 볼 수 있대. 아 느낌이 오죠. 강이 맑아봤자 뭐해? 강이 좋아봤자 뭐해? 우리 엄매는 그 맑은 강의 맑음을 새벽이나 밤에 잠깐밖에 못 봅니다. 새벽은 그러면 출근 시간이 될 테고요, 어머니의. 밤은 어머니의 퇴근 시간이 되겠죠. 강물이 맑다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강물이 맑아봤자, 그렇지. 아침에 출근하고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는 어머니는 그 맑은 강빛을 못 보는데 그 슬픔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고단한 삶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지. 그렇죠. 갑자기 생각난 구절인데 이제 재수할 때 가장 화가 났던 게 이제 날씨가 맑은 거거든요. 네, 날씨 맑아봤자 뭐해? 난 진작 재수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재수 안 한 대학생들이나 그렇지. 맞습니다. 맑다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맑아봤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엄마의 마음이 지금 이거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맑아봤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느라 강의 맑음을 볼 수 없는 우리 엄마의 마음을 추측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봐요. 달빛바는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여러분 옹기는 항아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거. 내쉬는 이거 어떻게 해? 자 이건 눈물이야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이건 눈물임을 발견 못해도 됩니다. 강이 맑아도 볼 수 없는 우리 엄마의 마음이 항아리 받아서 글썽이고 반짝이는 옹기 같은 것이었겠다 라고 말하고 그냥 끝나는 구절이에요. 그나마 어때? 한번 장면을 상상해보면 여러분 장면 한번 상상해볼게요. 이런 달이 떠있고 여기에 이런 항아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달빛을 반사돼서 항아리 이 부분이 반짝하겠죠? 근데 반짝만 하는 게 아니라 글썽인다까지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글썽이면서 반짝할 수 있는 거면 이거 눈물 말하는 거겠네. 이렇게 역으로는 갈 수 있지. 모르셔도 돼요. 왜? 저거 눈물로 물어보고 싶으면 객관식에 뭐만 쓸 겁니다. 객관식 성지 보고 글썽이고 반짝이니까 눈물 되겠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때 자 이거 눈물이야 이거 모르고 푸셔도 됩니다. 예. 제가 미안해요. 좀 가스라이팅을 사실 하긴 했는데 그만큼 현대시라는 게 어려운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를 읽으면서 막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온 대로 써있는 대로 장면이나 이미지를 구성하고 나머지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대로 생각한다면 현대시가 오히려 쉬워질 수 있어요. 예, 아무튼 현대시 한 작품 정도 봤는데 제가 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내신과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약간 다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는요, 다들도 별로 어렵지 않았죠? 예. 다들은 이것도 진짜 간단하게만 볼게. 다들에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뭡니까? 시의 리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리듬은 여러분 운율이라고 하죠. 그래, 시가 중요한 이유는 뭐야? 시가 소설이랑 다른 건 뭐야? 분명히 그 글 속에 어떤 리듬이나 운율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의 원심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 시의 리듬을 어떻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가? 고전 시가에서의 시의 리듬과
현대시에서의 시의 리듬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 시간을 여러분 읽어봤으니까 사실 느낌이 올 거예요. 고전 시간의 리듬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딱딱 외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외적 규칙이라고 지금 이 사람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는데요? 잘 봐. 이거 어때? 시조 여러분 읽으면 어때? 하늘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이 로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사음보 딱 외적인 규칙 형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종장 첨음보는 3음절을 유지한다. 시조 세 줄로 쓰면은 마지막 줄이 종장이라고 했었죠. 이 종장의 처음 음보 이거는 반드시 몇 자로 한다? 반드시 세 글자로 하지. 3음절 세 글자. 즉 뭐야? 고전 시가에서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규칙이 리듬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시에서는요? 현대시에서는 이런 규칙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말소리를 쓰거나 휴지. 휴지는 여러분 잠시 멈춤, 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현대시 몰입해서 읽다 보면 한 번 느끼지 않나요? 자기도 모르게 멈춰지는 부분이 있잖아. 아니 말고 한 번씩 몰입해서 읽으면 딱 멈춰질 때가 있어. 그런 걸로 리듬을 만든다는 거야. 쉼표나 아침표 같은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외적 규율이 아닌 내적 규범으로 만들어서 리듬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전시와 현대시에 다른 어떤 리듬 만드는 방식이 쓰여있는 글이었어요. 밑에는 뭐 예시가 쭉 진행돼 있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면서 정답 위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이 1번이었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가에서는 이미 다 확인했어. 가에서는 여러분 서리법이 쓰인 부분이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서리는 의문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에서는 여러분 서리가 쓰인 모든 부분이 이것을 충족하고 있고요. 나에서도 여러분 의문형 어미가 반복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눈치챘을까? 뭐뭐였던가? 뭐뭐인가? 네, 니은가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니은가, 뭐뭐인가? 이런 의문형 어미가 사용됐는데 역시 나에서도 이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정서들이 강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 나, 전부 정답.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정도만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3번은 알아두세요.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여러분 탈속성이 뭔지는 아십니까? 탈속성. 그렇지. 이거는 여러분 속세를 벗어나는 성격이에요. 탈속성이란 속세를 벗어나는 속성을 탈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때? 가에는 여러분 분명히 있었어요. 뭐? 가에는 속세와 자연을 자꾸 대비시켰었잖아. 가에서는 바로 이 자연 공간이 탈속성을 보여주고 지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나를 볼게요. 나의 여러분 아시의 주요 공간은 어디였어? 시장, 장터, 그리고 뭐 골방 이런 것도 나왔지. 어때요? 시장이나 골방은 굉장히 속세적이죠. 사람들 사는 곳이니까. 자연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요거는 탈속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생각해봐. 시장만큼 속세적인 곳이 없어. 사람들도 많고 물건 팔려는 목적들도 다양하고 은둔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여러분 탈속성은 가의 자연에서는 볼 수 있지만 나의 공간들에서는 탈속성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은 가는 맞지만 나는 틀려서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죠. 오타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었죠.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화자를 17수의 성현의 길을 따라보자 한다 라고 했었는데 잘 생각해봐. 성현이 가신 길의 내용이 뭐였지? 성현이 가신 길의 내용은 자연이거나 속세거나 장소를 신경 쓰지 않고 하나의 도를 추구한다는 거였어. 일도를 추구한다는 게 성현의 길이었지.
17수의 성년의 길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속세냐 자연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수의 공명은요. 공명은 속세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이죠. 속세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이란 말이야. 그럼 어때? 둘이 범위가 다른 거, 둘이 목적이 다른 걸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옳지가 않아요. 17수의 성현이 가신 길을 따라보자 한다면 공명 이루기 위해서 집착할 필요 없어. 왜? 자연이거나 속세나 문제없이 도를 추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아무튼 범위가 다른 걸 묶어놔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3번은 보기를 일단 짧게 좀 볼게요.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 이걸 모의고사나 뭐 시험에 만났다. 이 보기를 먼저 읽으셨으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거는 다 아는 어떤 문제 푸는 팁이죠. 문학작품인데 내가 모르는 문학작품일 때는 한번 보기부터 읽기. 실제로 이 보기를 봤으면 저 작품의 주요 내용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한번 볼까? 조선시대 과거법제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합격. 아무튼 이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고 이거 개인이 성공하는 입신양명하는 길이고 효도하는 길이고 임금을 모실 수 있는 길이었는데 이 시의 작가인 권홍은 어떻다? 역시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이거처럼 뜻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슬프죠. 그런데 이 시에는 권홍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불합격할까봐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벼슬길 나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맞아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 합격하지 못한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래, 뜻을 얻으면 그래 뭔가 주어지면은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그래 뭔가 벼슬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자연 속에 은둔하면서 수양하면 되지. 그런 어떤 유교적인 출처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택했던 삶은 은자로서의 삶. 은자, 숨은 사람, 즉 자연 속의 삶을 택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뭔가 임금과 자연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자연의 삶을 택하는 부분. 자, 그러다가 그거 어떻게 따릅니까? 42세 때 그렇죠. 지금이야 뭐 영포티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옛날에 42세는 정말 나이가 많은 겁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연포티예요? 아직 아니야. 아직 3을 유지하고 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진짜예요. 어떡해. 야 비웃지 마. 둘 다 비웃지 마요. 미안해요. 흥분했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힘내세요. 윤석열 라이브. 없어졌지만 윤석열 라이브. 아직 사. 갑자기 수업하기가 힘이 들다. 아무튼 많은 나이인데 이 42세란 많은 나이에 어떻게 됐대요? 천거되었다. 여러분 천거되었다는 것은 벼슬을 추천받았다는 말입니다. 넌 42세 때 뭐 추천받을 수 있나? 아무튼 벼슬을 추천받으면서 정치하세요. 권유받았지만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그렇지. 이 시의 뒷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보기를 이렇게 먼저 봤다면 생각보다 작품이 굉장히 쉬운 작품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작품이 나왔을 때 보기 먼저 읽기 한 번씩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러분 5번이었죠. 16수의 회범위반 조정의 언어에 대한 화자의 답변이 아니었지. 회범위반의 내용이 뭐였어요? 당신 뛰어나니까 정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곤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권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권유할 때 쓰는 말이 화자의 답변은 거절이었잖아. 거절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소리. 그리고요. 갑자기 슬퍼졌어.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저도 님들 같은 급식 때가 있었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지만. 진짜.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감상으로 힘을 내서 하자.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봤었던 그 바로 그 현대시였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못하네. 손호가 아니라 손이지. 손실이게 떨던가 추운 밤 별밭 아래 골방 속에서 느꼈던 어때? 가난과 슬픔이지 행복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군 그럴 수 있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 가난해서 행복하다는 작품이었나? 아, 그렇죠. 가난해서 행복하다면 어때?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진주 난강의 맑은 기운을 보고 되게 기운을 차리셨겠지. 근데 어때? 그거 우리한테 소용이 없어. 왜? 아침이나 저녁에 보니까 볼 수가 없거든. 맞아요. 여기서 가난해서 어떤 슬픈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가난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 이런 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눈물 같은 거 못 발견해도 어때? 그냥 이거 읽고 달빛바다 반짝이는 항아리? 근데 그 반짝이고 글썽인다고 했으니까 그게 어떤 눈물 같은 거겠네? 그리고 이 뭐야 달빛바다 글썽이고 반짝이는 게 그 진주 난강의 맑은 빛을 볼 수 없는 우리 어머니의 심정이었잖아. 그럼 눈물 나는 심정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니까 여기서 발견하셔도 돼요.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현대시에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다 못 발견해도 돼. 정확하게만 읽고 객관식에서 맞고 틀리고만 구할 수 있으면 오히려 현대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죠. 발을 참고하여 가와 말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잘 봐요. 울엄매야 울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자 그럼 실제로 볼까? 울엄매야 울엄매. 이것도 말이죠. 울림소리가 뭐예요? 1학년 1학기 때 음원론 했었죠. 이거 나라 모음으로 배웠나요? 뭐 나라 마음으로 배웠나요? 여기에다 플러스 모음들 이런 게 이제 울림소리잖아요. 근데 어때? 울엄매야 울엄매는 다 울림소리야. 그럼 울림소리의 반복 맞습니다. 뒤에 것도 검증하긴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이론처럼 알아두세요. 자 C에서 무언가의 반복이 이루어진다. C에서 무언가의 반복이 이루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가지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 두 가지 효과가 뭐야? 반복되는 건 아까 다 그래서 말했던. 그렇지. 반복되면 리듬 운율감이 생겨.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 하나 더 반복한다는 건 그것을 제대로 배웠구나. 누구한테 배웠니? 나가. 운율 미안해요. 농담. 운율과 강조 이 두 개는 여러분 반복. 특히 운문 시문학에서 뭔가 반복된다. 리듬이 운율이 생기고 강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럼 어때요? 반복이 나왔어? 리듬 창출 무조건 맞는 거야. 그리고 어때? 반복을 통해서 강조된다고 했었지?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 이것도 역시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앞에 울림소리의 반복까지만 찾으면 뒤에는 저절로 맞는 말이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만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실제로 고등학교 2 고2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반복은 리듬 운율감과 강조의 효과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바뀌잖아. 그거 알아요? 이제 님들 위에 이제 예비고사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늘이 쓴 교과서와 님들의 교과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세대예요. 새로운 교과서, 새로운 교육과정. 파이팅. 아무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답 정도만 우리 검증해 봤는데 혹시 뭔가 본인 오답이나 약간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혹시 있습니까? 뭐 한두 개는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지? 저거 맞는 건 알겠는데 다른 거는 다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좀 맞는 것 같아요? 몇 개만 해볼까? 특히 헷갈렸던 거 그럼 하나 가보자. 아니 그냥 다 맞는 것 같아. 아무거나 그럼 하나 찍어서 틀려볼까? 4번 같은 거 그래.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야 근데 잘 봐. 다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다들에서 어떻게 정보를 설명했지? 고전시의 리듬과 현대시의 리듬을 설명했죠. 잘 봐. 고전시의 리듬이 외적 규율이었고 현대시의 리듬이 내적 규범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 다 현대시인데 외적 규율이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뭐야? 다를 참고하는 거거든. 그렇지. 다를 참고했을 때 안 맞지. 현대시니까 내적 규범 쪽으로 해석해야지. 네, 다 글뿐만 아니라 원래 고전이 외적 규율이에요? 그거는 고전이 외적 규율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돼.
고전은 딱 리듬감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규칙처럼 보여요. 뒤에는 맞아요? 뒤에는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근데 나쁘지 않은 게 이게 평가원 모의고사였거든요.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뭔가 이 답을 썼다는 건 평가원 모의고사도 이거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라는 말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알아두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좋아요. 오, 좋아. 좋습니다. 또 설명하신 거?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이 제가 원래 이건 여러분들 복습 자료로 만든 거거든요. 고전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래도 해석할 만한 좀 한글이 많았지만 이번에 한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복습할 때 쓰라고 원래 이 한글 해석본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수업 끝나고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받아보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한글 해석하다가 문제를 못 풀어보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아, 그거 너무 설명이 많아요, 쌤은. 아 그래요? 네. 설명 좀 줄일까? 아니, 네. 적당히 그냥 한자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님들이 뭘 모르는지 몰라가지고. 아니에요.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럼 좀 중요한 것만 하는 식으로 할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은 제가 중요한 것만 좀 해석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한글 해석본 지금 나간 거 방금 우리가 작품도 있어요. 원래 복습하라고 만든 자료니까. 그럼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이랑 한글 해석본 보면서 뒤에 문제까지 풀어보는 걸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그럼 중요한 것만 설명할게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나는 은근히 중요하게 생각해. 지금까지 뭔가 강조해 본 적은 없지만 모의고사 때 모르는 작품이 나왔어. 그럼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 뭐다? 제목. 자, 이 가작품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상춘고. 어떤 느낌 들어요? 춘. 이거 춘. 봄의 이야기를 하겠구나. 근데 이런 게 진짜 엄청 중요할 수 있어. 제목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제목 한 번씩들 보시라. 여러분들 문학 모의고사 볼 때는 작품의 제목 한 번씩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만 할게요. 홍진에 붙인 분들. 홍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글에서 보면 이거를 인간 세상 속세라고 표현했는데 자 홍진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붉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붉은 먼지가 왜 인간 세상 속세를 말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옛날에 여러분 그 아스팔트 도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길들이 전부 다 흙길이었을 겁니다. 그럼 어때? 사람 많은 곳은요? 그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뭐 마차 같은 것도 지나갔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흙먼지, 붉은 먼지가 흩날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다? 붉은 먼지는 도로가 있고 사람이 많은 곳. 속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홍진, 속세.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암기 암기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그냥 홍진을 속세라고 외우는 게 편해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설명을 고1 때인가 고2 때 들은 건데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네. 어떤 여러분 한자 어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원래 뜻과 그래서 이거를 속세라고 해석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홍진도 중요하고 두 번째 줄은 좀 볼게요. 잘 봐.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옛사람의 풍류와 나의 풍류가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옛사람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 옛사람 나오면 어떤 느낌 들어요? 벌써 여러분들 약간 느낌 오실 거야. 옛사람이 나오면 정말 이상적이지 않나요? 옛사람들은 다 뛰어나고 이상적인 사람 아닐까? 미안해 가스라이팅 했어. 실제로 고전 시가 여러분 옛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옛 시대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잘 봐. 그 이상적인 옛사람의 풍류와 지금 자신의 풍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때? 예를 들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누구 있지? 아니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차은우와 만약에 내가 차은우의 외모에 미칠까 못 미칠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비웃지 마. 아니
나의 외모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지. 아니 이게 예시로 설명하는 거잖아. 크리미널 소리 하시네. 왜냐면 차은우가 지금 약간 휘청거리고 있으니까 이때 한번 샤르 아니에요. 네, 나가.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이상적인 옛사람의 풍류와 나의 풍류를 뭔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나의 풍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되고, 야, 이거 3주째 알고 있다. 수강목. 지금 기억나시죠? 언제 알았어요? 이거 3주 내내 나왔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초까지. 3주 내내는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수박목 초가집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파이팅. 아, 쉽지 않다. 아, 이거 진짜 3주 내내 본 것 같은데 소감 부분. 아무튼 여러분 초가집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정확히는 이제 몇 칸 없는 작은 풀로 만든 집인데 초가집을 생각하시면 되지.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 밖에서도 나름 중요한 표현인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푸른색 물을 말합니다. 맑고 푸른 물이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푸른 시냇물 앞에다가 탁 뒤에 작은 초가집 짓고 사는 거야. 그럼 어떤 행복한 모습.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A로 수반목으로부터 두 줄을 내려보면요. 이 부분 중요하죠. 왜요?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온다. 계절을 알려주죠. 계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죠.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푸니까 많이 느낌 오잖아요. 맨날 계절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죠. 혹은 뭐 계절감을 드러내는 어필을 해요. 계절 표현은 항상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겨울 지나 봄이 돌아왔다. 봄 계절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표현. 도화에는 여러분 복숭아꽃 살구꽃이라는 건데 이 노래 아십니까? 복숭아꽃 살구. 아 미친다. 네, 끝까지 해야지. 살구꽃. 내가 착각했지. 전부 다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봄을 알려주는 어떤 소재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생각해야죠. 아, 미안해요. 도화, 복숭아꽃 나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 떠올리라고 했어? 무릉도화. 그렇지. 무릉도원과 관련된 이미지 분명히 나올 것이다. 한번 떠올리면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제 부분 맨 마지막에 무릉도원 나와요. 복숭아꽃. 무릉도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여러분 한글 해석 좀 보시고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자.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꼭 한글 해석 보면서 복습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게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아니면 의미가 없어. 잘 봐. 어느 부분이냐면 그렇지 이 B 정자로부터 두 줄 올라가면 수풀에 오는 새 요거 나오는 부분 요거 볼게요. 해봐. 수풀 속에서 우는 새 버드는 춘기는 여러분 봄 기운이거든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봄 기운을 못 이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봄 기운에 취해서 내는 소리, 새소리겠죠? 짹짹 소리겠지. 미안해요. 내는 소리마다 뭐가 들어있다? 교태가 들어있다. 교태는 여러분 어떤 굉장히 사랑스럽고 아양을 떠는 귀여운 모습. 그런 게 교태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돼요? 수풀 속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그 새 소리에도 굉장한 어떤 사랑스럽고 아양을 떠는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내가 뭘 생각합니까? 물알체로다. 물알체는 뭐죠? 사물과 내가 하나다. 그러니 흥이 다르겠는가? 흥이 똑같다는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뭐가 되겠어? 새. 그렇지, 바로 이 새. 즉 새와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봄의 흥은 어떻다? 다를 소냐? 다르지 않다. 서리법이네. 설리. 그렇죠.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사랑을 아주 가득 담아 부르는 저 새소리를 들으니까
물알책 살만 하나 느끼는 봄에 대한 흥은 똑같다. 다르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쭉 보시고 또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할게. 잘 봐요. 이 마지막이거든요.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라고 말하는 부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을 한 잔 먹을 때마다 가지를 하나 딱 뻗어서 이렇게 가지를 하나 꺾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어때? 내가 마신 술이 몇 잔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잔 더 마시면 하나 더 먹고 그만큼 났어. 아 내가 지금까지 6잔 먹었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내가 먹은 술 잔수를 세면서 먹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봄의 어떤 낭만과 흥취를 즐기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다음 부분 마지막 부분 그래. 떠오르는 것은 도화, 복숭아꽃이로다. 아까도 도화가 나왔지만 항상 기대할 것은 무릉도원이다. 도화가 나오면 무릉도원을 기대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예,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한글에서 잘 봐주시고요. 오케이, 요 정도. 자, 이제 나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 작품도 중요한 것만 할게요. 예. 근데 이런 중요한 작품이 여러분 어떤 큰 설명만 하나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산보급단. 일단 이 고산보급단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고산은 여러분 높은 산. 근데 이거 지명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고산이라는 지역에 구곡 9개의 어떤 멋진 계곡, 어떤 멋진 풍경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산이라는 곳에 있는 9개의 멋진 계곡,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고산 구곡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수부터는 여러분 이 초장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초장이란 뭐야? 세 줄의 첫 번째 줄에 항상 고정되어 있어. 어떻게 고정되어 있어? 이게 뭐라 그랬지? 9개의 계곡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 해? 7. 첫 번째 계곡, 첫 번째 풍경은 어디인가? 바로 관암이다. 그 관암에 해가 비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작해. 야, 삼수도 한번 볼까? 또 삼수도 어떻게 시작해? 2곡, 그렇지. 9개의 계곡 중 두 번째 계곡, 두 번째 풍경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화암의 춘만, 봄이 아주 만개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9개의 계곡 풍경을 소개하다 보니 이 초장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 시작이 그럼 5번째 계곡은 무엇인가? 6곡은 무엇인가? 7곡은 어디인가?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작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잘 봐.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하고 싶은 건 이 시에는 여러분 2가지의 권유가 들어있거든요. 일단 여러분 첫 번째 권유는 파악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권유는 바로 이 9개의 아름다운 풍경, 자연물에 대한 권유가 들어있습니다. 고산에 있는 9개의 굉장히 훌륭한 자연물, 풍경, 계곡이 있으니 한번 소개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풍경, 자연물에 대한 권유가 있고요. 두 번째 권유를 아시는 게 은근히 중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권유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단 보기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작품의 1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잘 봐요. 1수의 마지막 부분 볼게. 무의를 상상하고. 여러분 무의가 어떤 장소냐면 주자라는 사람이 저요? 아무래도 주자의 본명이 주희죠. 예. 아무튼 주자는 누구야? 주자는 거의 성리학의 신부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성리학을 만든 성리학의 그냥 창조주야. 아무튼 그 훌륭한 주자라는 사람이 무의라는 곳에서 후배들에게 학문을 전수했습니다. 무의라는 곳의 성격은 뭐다? 주자라는 아주 그렇죠. 주의라는 아주 훌륭한 이제 유학자가 네. 후배들에게 그러니까요. 너무 훌륭하죠. 굉장히 훌륭해 그래. 후배들에게 학문을 전수한 장소거든요.
근데 잘 봐봐. 이제 시작 어떻게 해? 이 고산의 9가지 아주 멋진 경치들이 있는데 사람이 모른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대? 내가 여기에 집을 지었다는 거야. 아, 이런 개적인 경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네. 자기가 이제 여기에 집을 지은 겁니다. 집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어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야? 무의를 생각해. 즉 후배들에게 학문을 전수해줬던 주자가 후배들에게 학문을 전수했던 그 장소를 생각해. 그럼 이 고상국어감의 성격은 맞아요. 학문하는 장소. 후배들에게 학문을 권유하는 장소이자 학주자 본인 스스로도 학문을 하는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요? 두 번째 권유는 여러분 바로 학문에 대한 권유가 됩니다. 개쩌는 9개의 풍경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집을 지었더니 사람들이 오네. 그 속에서 생각한 게 뭐라고? 그렇지, 후배들을 가르쳤던 주자가 후배들을 가르쳤던 그 장소. 그래서 이 장소 고상 국어에서 나는 또 뭐 할 거다? 학문을 할 것이다. 학문을 권유하고 있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한글 내용으로 보시고요. 네, 그러게 이 시간은 조금 애매한데 제가 어려운 두 문제만 풀어볼까? 나머지 여러분 분석본이랑 이런 거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그래도 조금 이게 왜냐면 나름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9번, 10번이거든요. 9번, 10번만 딱 풀고 끝내봅시다. 여러분 지금 9번, 10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왜냐면 나 작품은 사실 소개만 했지 읽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5, 6분? 네, 5, 6분. 9번, 10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글에서 보고 풀어요? 한글에서 보셔도 돼. 미리 연구하지만 나름 9번, 10번은 오답률도 꽤 높았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 몇 번, 1, 2번 더 푸셔도 돼요. 50번. 네. 30초. 나나요? 네. 좋습니다. 예, 답은 이렇게 됐었고요. 잘 푸신 것 같아. 예, 잘 푸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들의 오답률이 높았던 이유가 잘 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보통 이게 진짜 잘못되거나 틀린 내용이 나오면 또 빨리 고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정답 만들 때 없는 내용으로 정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없었어.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러면 찾아도 안 나오니까 정답을 고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나름 오답률이 높아져. 9번과 10번이 약간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정답이 틀린 잘못된 선지가 이게 어디가 잘못됐지보다는 이게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잘못됐다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9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가와 나의 화자는 B와 E를 각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말 없어요. 여기가 가장 훌륭하다, 여기가 가장 빼어나다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본 순간 가장 훌륭하다는 구절이 있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내용일 때 은근히 이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한번 기억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말하세요. 괜찮아요. 다 했어요. 그 이가 이 그릇에 가장 빼어난 경치가 맞지 않아요? 2가 가장 빼어난 경치다. 한번 가볼까? 네, B는 알겠는데. 네. 2. 일곡은 어디인가? 그냥 첫 번째 경치일 뿐이야. 근데 첫 번째 경치 칭찬을 좀 많이 했던데요? 퍼스트가 그림 같구나. 네, 그림 같고. 네. 그럼 잘 봐. 가장 빼어난 경치라면 이 정도는 안 돼. 그림 중에서도 최고의 그림 같구나. 약간 이래야. 그렇지. 그냥 훌륭하다는 있어. 근데 가장 빼어나다 이 느낌을 찾을 수 없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이게 그래서 조금 오답률이 높았고. 마지막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사실상 보기 읽기도 굉장히 피곤한 문제였는데 보기에서 왜냐면 보기가 작품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젠장 무슨 내용이냐면은 연보라는 기록 하나 더 나왔죠. 송행이라는 기록. 이 두 가지 기록이 나오고 뭔가 이 작품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보의 기록이었어, 송행의 기록이었어. 막 이걸 찾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답은 또 간단합니다. 정답은 여러분 5번이었어요. 잘 봐. 자연감상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의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즉 우리는 바위를 덮은 눈에서 인간, 자연, 합의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없었어 이거.
인간과 자연이 합의를 이룬다는 내용은 없었어. 다시 한번 보고 끝내볼까? 뭐 어때요? 이 부분이거든요. 실수 마지막 부분. 기하국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고 멋있게 생긴 바위를 말합니다. 즉 바위, 눈, 바위가 눈 속에 묻혀 있구나. 이것이에요. 여기서 뭔가 인간과 자연의 합의를 약간 이런 걸 이루기가 되게 어려웠어. 그치. 그리고 억지로 이거 한번 봐봐. 바위고 눈이고 전부 자연과 자연 아니야? 아 그렇잖아요. 바위도 자연이고 눈도 자연이잖아. 여기서 인간과의 합의를 느낄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간단하지.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상 여러분들께 그냥 한글 해석을 나눠드리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만 조금 풀어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예. 또 뭔가 이런 약간 스피드한 수업이 차라리 좋으셨을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제 지금부터 쉬는 시간 가졌다가 독서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